지진이 발생할 경우 도심지 상가에서는 간판 등 낙하물로 인한 인명피해가 우려돼 전선지중화와 간판 정비 대책이 필요합니다. 거제 수협의 부당대출 의혹을 수사 중인 경찰이 정규직 직원 채용 과정에 대해서도 조사에 들어간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창원시가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지역별 유동인구 등의 행정정보를 일반에 공개하기로 해 시민의 실생활에 도움을 주게 됩니다. 벌집 제거 출동을 갖다 숨진 소방관에 대해 순직을 인정하지 않은 것은 부당하다고 법원이 판결을 내렸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경남 소식입니다. 지진이 나면 집안 식탁 밑에 대피해 있다가 지진동이 멈추면 건물 밖으로 대피하는데요. 도심지 상가에는 건물 밖으로 나오더라도 간판 등 떨어지는 시설물로 피해 볼 수 있어서 주의가 필요합니다. 보도에 손은혁 기자입니다. 지진에 CCTV 화면이 흔들린 창원 도심의 상가 밀집 지역. 상점에 있던 사람들이 하나둘 바깥으로 뛰어나옵니다. 하지만 다른 곳으로 가지 못한 채 건물 앞에 머물러 있습니다. 지금 흔들렸을 때는 전혀 생각을 못 하고 이제 나와서 조금 이제 그때 이제 생각났죠. 좀 떨어지면 또 2차 피해가 있겠구나 싶어서. 지진이 났을 때 건축물 외벽에 붙은 간판이나 에어컨 실외기, 또 전신주 변압기 등 시설물이 떨어져 피해를 입을 수 있습니다. 건물 밖을 나와 넓은 공터 같은 곳으로 대피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특히 일부 상가 건물에는 점포가 폐업한 뒤 관리되지 않고 방치된 간판이 많습니다. 지지대는 녹이 슬고 연결 장치는 흔들거리기까지 합니다. 바람 불고 휘니까 저렇게 용접을 해버렸습니다. 원래 용접을 하면 안 되는데 용접을 해버리면 이 기둥 자체의 시공대에 다른 간판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창원에서만 불법 방치 간판을 떼내는 건수가 한 해 200건에 달하지만 무허가 불법 간판이 몇 개인지는 파악되지 않고 있습니다. 단순하게 지금까지는 경고하게 달았는지 기울기가 어땠는지 이런 거 한 게 아니고 이제는 발생할 수 있는 지진이나 태풍, 대형 태풍 같은 것들을 또 고려해서 그런 부분들을 좀 안전 점검을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지진 피해를 줄이기 위해 상가 밀집 지역 전선 지중화나 간판 정비 등 대책 마련이 필요합니다. KBS 뉴스 손원혁입니다. 경상남도와 도교육청이 건축물 내진 강화에 나섭니다. 경상남도는 공공시설물 내진 비율을 오는 2020년까지 55%로 현행보다 12.3%포인트 올리고 전체 내진 대상 건축물의 내진 비율을 현재 40.8%에서 50%까지 올리기로 했습니다. 경남교육청도 학교 건물의 내진 보강을 위해 100억 원의 예산을 긴급 투입하고 대피훈련 정례화 등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경남 지역 국가어항과 공공의료시설물이 지진에 취약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어촌어항협회에 따르면 경남 지역 19개 국가어항에 설치된 129개 시설물 가운데 90%에 이르는 116개가 지진에 취약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또 지진 대피소 등으로 사용되는 경남 지역의 학교 건물과 공공의료시설물의 내진 설계 비율이 20%에 불과하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경찰이 최근 부당대출 의혹을 받는 거제 수협을 압수수색하는 등 수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KBS 취재 결과 부당대출뿐만 아니라 지난해 이뤄진 정규직 채용도 살피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대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해 말 7년 만에 정규직을 채용한 거제 수협. 이 과정에서 부정한 채용이 있었다는 정황을 포착하고 경찰이 수사에 들어갔습니다. 자기들 편 넣을 거다. 이런 식으로 돌았었어요. 지금 원래 있던 계약직을 자르기 위해서 시험을 만들었던 걸로 알아요. 실제로 거제 수협은 응시자 부모를 모르게 하라는 수협 중앙회의 권고를 어기고 부모 이름과 직책이 담긴 입사 지원서를 면접관에게 전달했습니다. 전과는 그 아들은 내가 알고 있었거든요. 면접을 보면 우리 이럴 수 있는데 저는 이 책질 하면서 그거 안 봤거든요. 그건 보는 사람도 있고 안 보는 사람도 있는데. 면접의 공정성을 위해 면접관에 비상임이사를 둬야 한다는 수협 중앙회의 권고도 어겼습니다. 전임 조합장 때 선출된 비상임이사에게는 연락도 하지 않고 현재 조합장이 임명한 사람들로만 면접을 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 과정에서 거제시청 공무원 자녀 3명이 입사했습니다. 거제시청 최고위층을 비롯해 조합장 측근이 추진하는 사업의 인허가권을 가지거나 수협 업무를 담당하는 간부였습니다. 경찰은 이들 이외에도 부정 채용 정황이 더 있는지도 살펴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의혹을 받고 있는 합격자와 부모, 거제 수협은
특혜와 외압은 전혀 없었고 채용은 공정했다고 해명했습니다. KBS 뉴스 이전입니다. 어느 지역에 유동인구가 많은지, 주차 단속을 자주 하는 위치가 어딘지 등 시민들에게 유용한 정보인 빅데이터가 많습니다. 창원시가 이런 행정 정보들을 시민들이 쉽게 알 수 있도록 시스템을 만들어 공개할 예정입니다. 송윤준 기자가 보도합니다. 4년 전 창원에서 식당을 시작한 황호영 씨. 창원이 처음이지만 유동인구가 어디가 얼마나 많은지, 비슷한 업종 숫자는 어떻게 되는지 등 창업 정보가 없어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장사에 많이 뛰어드는데 아무런 정보 없이 뛰어들다 보니까 시작하고 나서 큰돈 들여서 시작하고 나서 뒤늦게 후회하는 판단을 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많은 자영업자들이 창업 정보가 없어 어려움을 겪고 있고 실제 경남의 개인 사업자 폐업률도 6.3%로 전국에서 세 번째로 높습니다. 창원시는 이처럼 유동인구나 카드사 결제 정보, 지역별 사업체 정보 등 구하기 힘든 빅데이터를 시민들에게 공개합니다. 유동인구가 제일 많이 분포되어 있고 주거인구가 제일 많이 분포되어 있는 지역에 대해서 상권에 대한 그 상권의 가중치를 적용해서 분석을 해서 시민한테 제공하게. 창원시는 버스 노선을 결정하거나 축제 계획 수립 등 행정 결정 과정에서도 이 정보를 활용할 예정입니다. 빅데이터 시스템을 도입을 해서 시민들이 보다 더 편리하고 정확한 정보를 통해서 정책을 제공받을 수 있게끔 시스템을 준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내년 초 정보 공개 시스템을 구축하고 공개 정보를 확대할 계획입니다. KBS 뉴스 송현준입니다. 지난해 벌집 제거 출동을 갔다가 숨진 소방관에 대해서 정부가 순직을 인정하지 않으면서 논란이 일었는데요. 하지만 1심 법원은 유족들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보도에 김소영 기자입니다. 벌집 제거 현장에서 숨진 고 이종태 소방관. 동료가 벌집을 제거하는 동안 주변에서 주민 접근을 통제하던 중 갑자기 날아든 말벌에 쏘여 숨졌습니다. 하지만 이 소방관의 사망은 정부 심사에서 순직으로 인정받지 못했습니다. 출동 당시 위험한 벌집을 직접 제거하지 않아 고도의 위험 업무로 인한 위해가 아니라는 게 이유였습니다. 말벌집을 직접 제거하지 않아 순직이 아니라는 판정은 부당하다며 유족들은 소를 제기했고 1심 법원은 유족들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2인 1조로 이뤄지는 말벌 제거 특성상 보조 작업 역시 위험성에 상당히 노출되는데 이를 순직으로 인정하지 않는 것은 보조 업무를 과소평가했다는 겁니다. 직접적인 구조하는 사람을 도우는 입장 또는 그 옆에서 주민들을 대피시키는 사람들 이런 데까지도 법 적용을 확대한 것이라 볼 수 있습니다. 아빠가 항상 남을 위해서 살다가 끝까지 이렇게 남을 위해서 살다 가시는가 보다. 명예를 찾아줬다는 거. 소방관들은 위험 직무를 폭넓게 해석한 이번 판결을 계기로 소방관 순직 심사 기준 역시 합리적으로 개선되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김소영입니다. 간추린 소식입니다. 한국항공우주산업 카이가 한국항공우주연구원과 차세대 중형위성 1호 개발기술 이전 계약을 맺었습니다. 이번 계약에 따라 카이는 항우연과 공동 설계팀을 구성해 시스템 엔지니어링, 비행 소프트웨어, 위성의 제품 보증 기술 등을 이전받게 됩니다. 차세대 중형위성 사업은 2025년까지 500kg급 정밀 지상관측 위성 12기를 개발, 발사하는 것입니다. 골프장 규모와 사업성 논란이 되고 있는 거제 장목관광단지 조성 사업이 도의회 상임위에서 보류됐습니다. 경남도의회 건설소방위원회는 어제 상임위 회의에서 사전 해결해야 할 사항이 많다며 경남개발공사가 요청한 거제 장목관광단지 동의안에 대해 심사 보류 결정을 내렸습니다. 경남개발공사는 거제 장목면 124만 제곱미터에 1,255억 원을 투자해 관광단지를 조성한다는 계획입니다. 국토교통부가 거제 해양플랜트 국가산업단지 계획 승인을 6개월째 보류하고 있습니다. 거제 해양플랜트 국가산단 사업 시행자인 특수목적법인이 지난 4월 국토교통부에 국가산단 계획 승인 신청서를 제출했지만 6개월째 승인 여부가 나지 않고 있습니다. 국토부는 최종 인허가 승인 절차를 위해 관계기관과 협의 중이라는 입장입니다. 창원지검 통영지청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최평호 고성군수에 대해 당선 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 300만 원을 구형했습니다.
최군수는 지난해 10월 고성군수 재선거에서 일부 측근에게 이권을 약속하고 측근이 마련한 마을 회식 자리에서 사전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창원지방법원이 형사합의 사건에서 재판부와 사선 변호사 사이에 관계가 있을 경우 재판부를 변경할 수 있는 구체적인 기준을 도입했습니다. 이에 따라 재판부와 사선 변호사가 10년 이내에 고등학교 동문이거나 사법연수원이나 같은 대학, 같은 대학원 학과의 졸업 동기 또는 최근 10년 이내에 법조계에서 같은 부서나 사무실에서 근무했다면 사건 재배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제33회 전국 장애인 기능 경기 대회가 4일간의 일정을 마치고 오늘 창원에서 막을 내렸습니다. 올해 대회에서는 최신 산업 경향을 반영해 메카트로닉스와 바리스타 등 3개 직종이 새롭게 추가됐고 네일아트 등 각종 체험관도 운영됐습니다. 또 대회 기간에는 경상남도 장애인 채용박람회가 함께 열려 구직 장애인 500여 명이 참여했습니다. 전국 농민의 부산경남연맹은 지난 21일 정부와 새누리당이 내놓은 쌀 수급 안정 대책이 농촌을 부동산 투기장으로 전락시킬 우려가 크다고 비판했습니다. 전농부경연맹은 보도자료를 통해 쌀 생산량을 감축시키기 위해 농업진흥지역을 해제하는 것은 농촌 땅값을 두세 배 정도 상승시켜 투기를 부채질할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지금까지 경남 소식이었습니다.